수한중 1학년 안녕.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성암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 전에 마그마하고 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마그마하고 용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그마는 땅속에 있는 것이고 용암은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식었을 때는 이렇게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깊을 심자를 써서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천천히 냉각이 되면서 결정의 크기가 커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지?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심성암과 화산암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암석의 종류를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암석 4가지를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간단하게 분류하는 거, 지난 시간에 결정의 크기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자고 했었어. 그럼 자세히 보면 있잖아. 우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딱 봐도 색깔로 구별할 수 있겠지. 색깔로 구별하면은 정확하게 얘네 둘이는 어때? 밝아. 얘네 둘은 어둡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얘하고 얘를 자세히 보면, 자, 얘는 다음에 암석을 직접 볼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건데, 알갱이가 되게 이렇게 큰 게 하나씩 이렇게 보여. 크고 크고. 근데 얘는 이거 지금 사진으로 보여서 그런데 이거 구멍이거든? 구멍이고 알갱이들이 하나씩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요.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전부 다 구멍들이야. 구멍들이고 이건 구멍이고 알갱이 하나하나의 크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하나의 알갱이들의 크기가 이렇게 다 우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즉 얘네 두 개는 알갱이가 보이지 않고 얘네 둘은 알갱이가 보인다는 것. 그러면 얘네 둘을 이렇게 묶고 얘네 둘을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둘이 짝꿍일 수도 있고 이렇게 둘이 짝꿍일 수도 있겠지.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하자. 자, 제일 처음에 여기에 구분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놔두면 제일 처음에 얘하고 얘를 짝꿍으로 하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지? 그렇지. 얘네 둘은 결정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화산암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얘네 둘은 결정의 크기가 큰 심성암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이렇게 놔두면 결정 크기가 어떻다? 결정 크기 쭉 하면 화산암은 결정의 크기가 작다. 그리고 심성암은 결정 크기 크다.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이렇게 놔둘 수 있겠죠. 근데 얘네 둘은 어때? 밝기가 암석의 색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얘네 둘은 밝지, 밝다. 이쪽으로 가면 어둡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자, 여기에 들어갈 애는 화산암이면서 어두운 것, 얘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기에 들어갈 애는 화산암이면서, 즉 결정의 크기가 작으면서 밝은 얘가 들어가고, 여기는 심성암이면서 어두운 애, 얘는 심성암이면서 밝은 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얘네들의 이름이 각각 무엇이냐? 얘는 현무암이라는 애이고요. 얘는 반려암. 그 다음에 얘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유문암입니다. 얘는 화강암입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따로 너희들에게 교과서나 아니면 암석을 주고 분류를 해보라고 할 건데, 자, 우선 너희가 해와야 될 것, 요걸 모두 다 외워와야 한다는 것. 아시겠죠? 화산암의 종류에는 현무암과 유문암이 있는데 그중 색깔이 어두운 것은 누구다? 현무암이다. 밝은 것은 유문암이다. 심성암의 종류에는 반려암과 화강암이 있는데 색깔이 어두운 것은 반려암이고 밝은 것은 화강암이다. 자, 그렇다면 이 어두운 애들은 왜 어두울까? 당연히 어두운 광물, 나중에 말을 하겠지만 광물은 배울 건데, 얘네들은 어두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얘네는 밝은 광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물감으로 따지면 얘네는 하얀색 물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얘네는 까만색 물감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야. 알겠지? 중요한 건 이 페이지를 모두 다 우선은 외워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등교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1시간 동안 확인 질문을 할 테니까 꼭 외워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안중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암석의 분류 퇴적암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화성암 수업을 하면서 놀랬죠? 외울 거 엄청나게 많아. 근데 어쩔 수 없이 외울 건 뭐 외워야겠죠? 근데 오늘도 아마 외워야 될 게 뭐 표에서 학습지 보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미리 외워야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외울 것이 좀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는 좀 미리 외우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퇴적암입니다. 퇴적암. 선생님이 마지막에 나누어준 학습지 있죠? 그걸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퇴적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퇴적암이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쌓여서 된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뭐가 쌓였느냐? 자, 쌓이기 위해서는 쌓일 물질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어떤 그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암석들, 뭐 산이나 바위나 이런 것들이 깎여가지고 흘러와가지고 쌓이는 것입니다. 그럼 쌓이기 전에 어떤 과정이 먼저 필요할까? 방금 얘기했잖아. 깎이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죠. 얘네들이 원래 이렇게 있었다가 예를 들어서 바닷가라고 생각해보자. 파도가 자꾸 절벽을 깎어. 그러면 절벽을 깎아내면은 얘네들이 깎여가지고 바닷물에 휩쓸려서 깊은 바다로 이동을 한 다음 깊은 바다에 이렇게 쌓이는 것이지. 이해됐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쌓일 물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깎이는 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두 글자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까? 두 글자. 침식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두 글자로 침식이라고 그러는데, 자, 퇴적암이라는 것이 우선 만들어지는 과정을 봅시다. 생성 과정입니다.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과정.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깎여야 된다. 깎이는 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두 글자 뭐라고 한다? 그렇지. 침식이 되어야 된다. 제일 먼저 우선 깎여야 돼. 제일 먼저는 깎이는 게 먼저야. 깎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방금? 그렇지. 굴러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운반이 됩니다. 운반이 된 다음에 쌓여야 돼. 근데 쌓이는 거를 운반이 이동해 간 다음에 쌓이는데 그 쌓이는 것을 조금 또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한다? 퇴적이라고 한다. 그럼 퇴적이 되면 이게 끝이냐? 쌓이면 그게 돌이 될까? 쌓이면 돌이 될까? 잘 생각해 봐봐. 우리가 어렸을 때 거북이, 아니, 뭐라 그러지? 두꺼비 집 만들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냥 손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모래만 쌓아두면 그게 두꺼비 집이 되나? 뭘 해야 되지? 그렇지.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하면서 이거 뭐 했어? 그렇지. 단단하게 두들겨줬죠.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도 쌓인 다음에 요렇게 다져지는 작용이 필요합니다. 뭐 이거는 유식한 말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그 단어를 씁니다. 다져짐 작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깎인 다음에 운반돼, 그 다음에 퇴적이 돼. 퇴적된 다음에 이게 공간이 없이 톡톡톡톡톡톡톡 다져지는 작용이 필요합니다. 다져지는 작용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져진 다음에 다져져가지고 손을 조심히 뺐어. 근데 옆에서 오빠가 와갖고 야 뭐하냐 하면서 발 퍽퍽퍽 밟아불어. 그럼 어떻게 돼? 두꺼비 집 무너지지. 그치? 다져진 다음에 얘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지. 단단하게 뭘 해야 돼? 굳어지는 작용이 필요합니다. 굳어지는 작용이 필요한다. 굳어짐.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된다? 퇴적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적암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작용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 다져지고 굳어지는 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깎이고 운반되고 쌓여가지고 톡톡톡톡톡 다져지고 그대로 굳어져야지만 이게 하나의 퇴적암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굳이 외울 건 없겠지. 이거는 여기까지는 선생님은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깎이고
운반돼 가지고 쌓이고 톡톡톡톡 다져지고 굳어지는 거. 그렇다면 퇴적암의 정의를 조금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번 써볼까요? 자, 퇴적암이란 우리가 화성암은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생성된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퇴적암이라는 것은요, 조금 더 써보자. 퇴적암이란 퇴적물이 바다나 호수 바닥에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져 생성된 암석. 이것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거. 왜 굳이 바다나 호수가 될까? 왜냐하면 잘 생각해 봐봐. 얘네들은 쌓여야 되는데 그냥 육지라고 생각한다면 육지는 비 오고 바람 불고 자동차 다니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심하잖아. 그러면 쌓이려고 해서 쌓였는데 바람이 슝 불어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 날아가 버리지. 그러겠지? 비 와가지고 다 싹 쓸려가 버려. 또 못 쌓여. 그러다 보니까요, 이 퇴적암들은 바다나 호수 바닥에서 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그럼 육지에서는 절대 안 쌓여요? 그러진 않아. 육지에서도 쌓이기는 해. 하지만 대부분의 퇴적물은 바다나 호수라는 것. 알겠죠?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나 호수 그 바닥에 쌓여가지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뭐라고 한다? 퇴적암이라고 한다.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화성암의 종류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퇴적암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퇴적암을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 자, 화성암을 분류할 때는 어떻게 분류했지?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그렇지, 결정의 크기에 따라서 심성암이냐 아니면 화산암이냐, 색깔에 따라서 밝은 색이냐 어두운 색이냐 분류를 했던 것처럼 이 퇴적암도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퇴적암을 분류하는 방법은요, 퇴적물의 크기나 또는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어떤 퇴적물이 굳어졌냐 이거야. 누가 굳어져서 얘가 만들어졌냐 이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건 아마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뭐가 있냐면 퇴적물. 자, 자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갈이 굳어져 가지고 된 암석을 뭐라고 부른다? 역암이라고 한다. 이건 그냥 외워둬야 되는 것이야. 외워둬야 돼. 그 다음에 모래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암석은 사암. 그 다음에 진흙이 쌓여가지고 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건 두 가지입니다. 쇠일과 이암이 있습니다. 선생님 왜 두 개예요? 왜냐하면 색깔 차이도 약간 있고요. 조금 이따가 우선 쓰고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또 뭐가 있냐면 석회질 성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석회질 성분이라는 것들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석회암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암석의 퇴적암의 종류야. 가장 흔한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봐. 자갈들이 아무리 다져진다고 해서 얘네들이 서로 붙을까? 너네들 이렇게 돌로 담벼락 쌓아놓은 거 자세히 봐봐. 돌로 담벼락을 쌓거나 이렇게 보면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시멘트나 뭘 이렇게 넣어주지. 그런 것들처럼 여감도 자갈만 모여있다고 해서 여감이 되진 않아. 왜냐면 자갈하고 자갈은 서로 붙지 않아. 모래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굳어지지 않아. 이 모래와 모래 사이를 붙여주는 시멘트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여감은 100% 다 자갈이야. 이건 아닙니다.
여감이라고는 하지만 이 여감 안에 모래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진흙도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흙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흙이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서로 붙는 역할을 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사이에 자갈이 몇 프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자갈의 비율이 높으면 여감이고, 모래의 비율이,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어. 근데 모래의 비율이 훨씬 더 높으면 얘네들을 사암이라고 해주는 것이고, 자갈의 비율이 더 높으면 여감이라고 해주는 것이야. 쉐일하고 이암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진흙은 진흙이야. 근데 더 고운 진흙이 있고, 더 조금 더 뭐라고 말해야 될까? 조금 더 굵은 진흙이 있어. 진흙도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그 뻘 있죠. 우리가 갯벌에 나가면 그 뻘이 있는가 하면 그 뻘 말고 우리가 그 뭐랄까 화단에 있는 흙들 있잖아. 그 화단에서 볼 수 있는 흙과 그 갯벌에서 보는 그 갯벌은 다르잖아. 근데 둘 다 흙이거든. 그러면 이 크기 차이에 따라서 이암이냐 쉐일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 아시겠죠? 이것은 다음에 너희가 등교를 하게 되면 교과서 그림을 보면서 사진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아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야 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갈, 모래, 진흙이 쌓이면 여감, 사암, 쉐일이 된다는 거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석회질 성분은 뭐냐면 조개 껍질 또는 산호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요 석회암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 역시 나중에 보면은 만나서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유명한 거니까 하나 알아둘 거 뭐가 있냐면 응회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된 거야. 선생님 이거 화산인데요? 근데 기억나? 화산이 터졌을 때 용암과 마그마는 용암이었고 마그마였어. 근데 화산재는 선생님이 액체가 아닌 고체였다고 그랬죠. 화산재는 고체거든. 그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야. 그래서 얘는 화산에서 유래하기는 했지만 재가 쌓였기 때문에 응해암, 퇴적암에 속합니다. 화산에서 유래되기는 했지만 재가 쌓였기 때문에 얘는 퇴적암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퇴적암의 종류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징입니다. 특징. 퇴적암은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특징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첫 번째는 층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층. 뭐겠어? 층. 쭉. 그렇지. 이거 뭐냐면 평행한 줄무늬입니다. 평행한 줄무늬. 예를 들어서 무지개떡 생각해봐봐. 처음에 무지개떡을 만드는 원리가 빨간색 깔고 주황색 깔고 노란색 깔고 이런 식으로 까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처음에는 입자가 고운 애들이 깔렸어. 근데 그 다음번에 조금 더 굵은 입자가 깔렸어.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또 다른 가는 입자들이 깔렸어. 그러다가 화산이 저 멀리서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날라와서 화산재가 또 깔렸어. 그러면 나중에 얘네들 입자의 크기 때문에 줄무늬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런 줄무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층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퇴적암에서는 이런 층리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 무조건 보여요? 아니, 그건 아니야.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화석이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이 마찬가지로 화석도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알겠죠? 화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입니다.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마그마나 용암이 식은 화성암에서는 당연히 화석이 안 나오겠죠. 왜?
다 녹았을 거 아니야. 공룡의 뼈가 있었더라도 용암이 지나가고 나버리면 싹 다 녹아버렸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화석이 나타날 수가 없어. 변성암 다음에 배우겠지만 변성암도 용암 못지않게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 그러면 결국에는 싹 다 변해버리거나 깨지게 된다는 거야. 하지만 얘네들은 차곡차곡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거야. 그러면 쌓이는 과정에서 공룡이 깨꼬닥 죽었어. 죽고 나서 바로 위에 쌓였어. 그러면 그게 그대로 덮어져 버린 거지. 그리고 나서 썩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뼈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럼 공룡 뼈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생물에 유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야. 그럼 화석 중에는요, 흔적도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얘네들이 쌓이는 과정에 지렁이가 구멍을 파고 거기서 살았어. 그럼 지렁이에 구멍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구멍이 있는 상태로 얘가 암석이 그대로 유지됐어. 그러면 그것도 화석이 된다는 것이야. 흔적도 화석이 된다는 거. 가장 흔한 게 뭐지? 공룡 발자국. 얘가 다져지고 굳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쌓이고 나서 다져지고 있어. 다져지는 과정에서 공룡이 쾅쾅쾅 발을 찍었어. 발을 찍고 나서 굳어졌어. 그럼 발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퇴적암에서는 층리나 화석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퇴적암에 만들어지는 과정, 퇴적암의 종류, 퇴적암의 특징입니다. 되게 수업은 되게 빨리 끝났는데 외워야 될 것은 되게 많죠. 다음 시간에 등교를 하게 되면 화성암하고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종류는 뭐가 있고 이런 것이 있어요 라고 여러분한테 사진을 통해서 또는 실물을 통해서 보여줄 텐데 우선 중요한 거 뭐겠어? 외워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는 이거를 다 외워가지고 올 것.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수업이 시작하면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자, 몇 번 해서 질문을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외워가지고 오세요. 이거 아시겠죠? 자, 정리 전부 다 끝내고 나서 선생님에게 이거 보내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